자,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영상입니다. 영상은 시각과 청각 둘 다 자극하는 매체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게 좀 좋아야 사람들이 오래오래 시청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자막도 화려하게 여러 개 쓰고 효과도 막 삐까뻔쩍하게 쓰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시각적인 것보다는 청각적인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안녕 가치관 전인턴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제가 처음에 전인턴으로서 유튜브를 할 때는 얼굴 없는 채널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채널은 바로 새로 판 채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촬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었는데 저희가 보통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영상의 소리가 아주 박살이 납니다. 특히 이렇게 비읍이나 피읍 같은 거 발음할 때 바람 터지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 상태로 영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이 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탈률이 장난 아니겠죠? 저희 목소리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수음부터 되게 잘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제가 얼굴 없는 유튜브를 하면서 이 스마트폰으로 녹음했던 것을 시작으로 핸드폰 녹음부터 녹음기, 마이크 사용했던 것들 좀 정리해보면서 어떤 것을 더 추천을 하는지 그리고 장단점을 같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얼굴 없는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 솔직히 이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합니다. 나 아직 유튜브 안 해봤고 굳이 또 장비부터 사면서 시작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은 정말 이 스마트폰. 그런데 여러분 이거 녹음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이크를요 입에다 가져다 대지 마시고 이 마이크 부분을 턱 쪽으로 혹은 목 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수음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뭔가 어쨌든 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이크가 밑에 있다 보니까 수음이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걸로도 정말 충분해요. 특히 팝필터, 마이크에 씌우는 뽕실한 거나 판때기 같은 거 있거든요. 그게 없는 마이크라면 더더욱 이렇게 내려서 수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은 아주 유명한 아이템이죠. 소니 녹음기입니다. 사실 이 소니 녹음기는 제가 이거의 스펙을 보고 샀다기보단 다 쓰니까 이게 좋은가 보다 하고 산 거거든요. 그리고 뭐 좋기도 좋아요.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이 소니는 마이크가 아니라 녹음기입니다. 역할이 살짝 다르죠. 어쨌든 얘도 녹음기고 소리를 수음하는 기계다 보니까 녹음은 진짜 잘 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얘가 처음에 딱 받고 나면 옵션을 좀 만져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는 그거를 모르고 그냥 썼다가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인터뷰 콘텐츠를 커밍소님이랑 찍었는데 커밍소님도 이 소니 마이크가 있으셔서 각자 한 개씩 차고 인터뷰를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간과했던 게 이 설정을 똑같이 맞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편집하려고 보니까 소리가 너무 다르게 녹음이 돼버려서 제가 차고 있던 녹음기의 파일은 그냥 버리고 커밍소님이 차고 있던 녹음기의 오디오 파일만 썼었어요. 그래서 그때 편집이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 아주 추억의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소니 녹음기를 사다가 아예 마이크를 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는데 얘가 무거워요. 물론 손으로 들었을 때는 진짜 가볍고 뭐가 무겁다는 거지? 하겠지만 이거를 옷에 걸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 친구를 옷에 걸으면 일단 옷이 축 처져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영상에 되게 자주 입고 나오던 반팔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얘 때문에 목이 다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요. 뭐 그래 옷은 다시 사면 되니까 라는 마인드로 넘기더라도 이 옷에 걸었을 때 무거운 게 왜 단점이냐, 얘를 옷에 딱 걸면 이게 푹 처집니다. 와이셔츠 같은 거 목깃이나 안쪽 포켓 주머니에 얘를 달고 쓰는데 그러면은 마이크가 옷이나 살에 밀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잡음이 정말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 옷깃 스치는 소리가 진짜 거슬릴 정도로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괜찮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파이널 컷이나 다른 편집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소리를 좀 만져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한계가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진짜 편집할 때 너무 스트레스다 해가지고 얘는 어쨌든 녹음기다. 녹음기니까 그러면은 아예 마이크로 나온 제품을 사보자 라고 해서 구매했던 게 마타 스튜디오 마이크였습니다. 요 마타 스튜디오 마이크는 제가 지금 이렇게 차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혹은 맥북 같은 거에 다이렉트로 꽂아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마타 스튜디오는 20m까지 떨어져도 수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촬영할 때는 정말 걱정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소비는 맥북에 비하면 완전히 거저다. 혹시 잠시 짜릿함과 해방감, 친구들이 남긴 하트의 개수와 부럽다는 말 한마디를 행복이라고 착각한 것은 아닌가. 그래 좋다. 환경도 열악하고 과거에 불행했다고 치자.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앞으로도 평생 그 안타까움에 빠져서 가만히 있는 걸 합리화하며 살 순 없진 않은가? 자기 연민을 통해 얻은 위안과 평화는 일시적일 뿐이다. 우리의 수저가 빛나지 않는다고 해서 굶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 다음에는 이제 배터리 용량인데 제가 얘를 3월 21일 그러니까 지금 거의 3달? 2달째 쓰고 있는데 충전을
한 3번? 2번 했나? 지금도 보면 44% 미니 Hello. 10점. Bye. 지금도 보면 왜 안 나와 숫자? 지금도 보면 44%. 보통 제가 이런 걸 찍으면은 1시간씩 찍으니까 1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찍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정말 오래 간다. 그 다음에는 이 친구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더라고요. 마이크 옆에 버튼이 있는데 이 친구를 누르면 노이즈 캔슬링이 3단계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야외에서 조금 시끌벅적한 데를 촬영한다라고 하면 이런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켜고 녹음을 하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수음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다 보면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일 혹은 성공으로 바꿀 확률이 조금은 높아지지 않을까? 별것 아닌 일도 큰 성공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작은 인식의 전환은 무기력의 늪에 빠진 우리가 다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시동을 걸어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제가 생각한 가장 큰 장점인데 제가 이 소니 마이크가 무거워서 별로다라고 했잖아요. 자꾸 옷에 밀착이 돼서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 단점을 너무 크게 느껴서 산 제품이라 그런지 전 이 친구의 가벼움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 가벼워가지고 옷을 걸더라도 처지거나 팔이나 옷에 밀착이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잡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훨씬 더 줄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한 게 이 친구가 수음이 되게 작게 내요. 그래서 나중에 편집을 할 때 데시벨을 한 번씩 좀 키워주고 편집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마타 스튜디오 마이크를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수신기가 있는데 그냥 스마트폰에 꽂고 녹음을 하거나 촬영하면 끝이 별도의 프로그램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쓸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최근에 새로 시작한 콘텐츠 스크리블 시리즈는 일부러 좀 담백하게 촬영하고 찍으려고 핸드폰으로 찍는 콘텐츠인데 뭐 싱크 어차피 파이널 컷이 자동으로 맞춰주는데 이게 그렇게 큰 장점인가? 했는데 이거를 사용함으로써 편집 단계를 하나 아예 없애버린 거거든요. 되게 생각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타 스튜디오 마이크는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라이트닝 타입이랑 C 타입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맞는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둘 다 있거든요. 제가 왜 둘 다 있냐면 이 소니 녹음기가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불편하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아이폰 15를 사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상태였는데 난 살 거니까 마이크도 C타입으로 사야지 하고 마이크를 C타입으로 샀는데 또 좀 기다리니까 아이폰 16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기다려볼까? 라고 해서 이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간편성을 지닌 제품을 사고도 스마트폰에 연결하지 못하고 맥북에 꽂아서 사용을 하다가 정말 운명처럼 마타 스튜디오 측에서 먼저 협업 제안을 주셔가지고 저도 드디어 라이트닝 타입을 갖고 이 친구의 장점을 최대로 활용해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TMI지만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브랜드 비용가 관련된 걸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거기서 되게 자주 얘기한 게 내 채널이랑 결이 맞는 광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제 채널로 광고가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뭐 보험이나 다이어트 약, 다이어트 시술, 심지어 뭐 정장 매출 이런 것도 들어왔는데 내 채널 맞지 않다고 다 거절을 하다가 드디어 영광스러운 또 되게 뜻깊은 제 채널의 첫 브랜디드 협업으로 이 마타 스튜디오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마타 스튜디오 단점도 얘기했잖아요. 수음 너무 작게 된다고. 그것도 이미 기획안에 다 써서 제출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조금 쫄리긴 했는데 담당자님께서 기회가 너무 좋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솔직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지난 영상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마이크를 2개를 차고 나왔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제가 이 마타 스튜디오를 사고 나서 소니랑 좀 계속 써보면서 비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일부러 계속 2개씩 차고 와가지고 2달 넘게 혼자 테스트를 계속 해보고 있었거든요. 그 테스트를 혼자서 해보고 있는 와중에 마타 스튜디오에서 연락이 왔다? 이거는 운명이지. 얼굴 없는 유튜브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이 스마트폰 녹음, 특히 돌비 온이라는 어플 사용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심지어 무료입니다. 만약에 내가 녹음이 끝났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이쪽 버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른쪽 위에 버튼을 클릭하면서 돌비 온 오프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친구를 가지고 이제 녹음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녹음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친구를 가지고 이제 녹음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녹음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태로 엑스포트를 눌러서 맥북으로 보낸 다음에 편집을 했었어요. 무선 마이크를 고민 중이다 라고 하시면은 마타 스튜디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협업 광고를 떠나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소니 녹음기가 좋긴 좋아요. 그런데 명성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17만 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이 정도 값어치를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많이 아쉽거든요. 근데 이 마타 스튜디오는 5만 원이라는 가격대에 소니가 2개입니다. 그러니까 소니의 3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에 마이크를 2개나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선 마이크를 찾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거 한번 가볍게 사보시길 추천드려요. 가볍게 샀지만 되게 든든한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핸드폰 마이크를 쓰시든 소니 녹음기를 쓰시든 마타 스튜디오 마이크를 쓰시든 너무 입 가까이 가져다 대고 하지 마세요. 알았죠? 이 정도만 돼도 수업 너무 잘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빅즈를 키우는 전 인탄이었습니다. 안녕.